이 개인의 팔자 가지고 뭔가를 알아맞히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나보다도 더 강한 힘 앞에는 내 팔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팔자는 그냥 강한 태풍만 불어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날씨만 더워져도 막 계속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운과 내 개인의 팔자를 보는 거죠. 근데 대운이나 세운 가지고 우리는 명리학이니까 뭐 심리학을 공부하면 심리학 내에서 그 안에서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리학이니까 팔자 원국, 그 다음에 대운, 세운 이런 걸 공부하지. 실제로는 이 학문을 밖으로 딱 떠나면 어쩝니까? 밖에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명리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명리학이 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한다거나, 뭐 미신이라고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또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 내에서만 지금 현재 교실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우리는 좀 시야를 크게 해가지고 이 팔자대로 사람은 살지 않는다 계속 말했죠. 생각을 해봐요. 어린이들이 집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커올 때 내 뜻대로 뭐가 가능했는가? 부모나 선생님, 우리보다 더 강한 힘. 그럼 부모는 부모 뜻대로 가능한가? 부모가 어떤 그 아버지가 무슨 직장에 다니면 아버지는 그 직장에 복종해야 되죠. 뭐 가정 팽개치고 또 그 직장 일 때문에 이렇게 몰두해야 되고, 또 그 직장은 결국은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큰 힘 앞에 대통령이 재벌들 총수 모여라 딱 하면 다 모이죠. 그 더 큰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 목에 막 힘 들어가고 그러겠죠. 근데 청와대 모여 그러면 또 이렇게 다 간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더 강한 힘 앞에는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러면 그 개인의 사주팔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개인의 사주팔자는 내 자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이제 돌보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내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거기에가 초점이 있는 거지.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이나 이거하고 부딪히면 소용없다 이거죠. 그 딱은 묻는 뭐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안에 그 피해자들의 사주를 분석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막 어떻게 두드려 맞춰 보자 이 말이죠.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희생자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주팔자 분석이 의미가 있어요. 그 큰 사건이 터지니까 그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개미떼가 이렇게 지나가죠. 개미떼. 그럼 내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리면 그 개미들은 막 이제 그 강한 힘, 물의 힘에 의해서 떠내려 가든가 어쩌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뭐 개인 그 사주팔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재해나 이런 것에 엄청나게 취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 물, 홍수 져가지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뭐 둥둥 떠내려간 거 많이 봤죠. 돼지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그것이 이제 더 큰 힘 앞에는 꼼짝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한 힘 앞에는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내 개인의 삶, 이거를 계속 돌아본다 이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그때 이제 명리학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명리학의 초점은 완전히 어디에 맞추냐면 나에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학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철학이에요. 이거는 철학. 내 철학을 가지고 내 삶을 산다. 내 철학을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하든가 그거는 별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아까 우리가 어린아이면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커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12운성 할 때 장생, 목욕 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거는 어리죠, 어려. 그러니까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겠죠. 그때 되면 누구의 보살핌이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면 내 독자적인 어떤 삶이 가능하고 내 생각을 갖고 내 의지대로 앞으로 삶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내 철학을 갖고 내 주관을 갖고 내 삶을 산다. 이런 면에서 이제 명리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학문이고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한다. 이제 이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 했죠. 이렇게, 목이 음입니까, 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이 음이에요, 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목이, 여기 이제 간목과 이제 을목이 있겠죠. 병화와 정화가 있고, 무토와 이제 기토가 있다. 근데 무토와 기토는 여기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금과 이제 신금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기본이기 때문에 뭔가 안 풀릴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 그 다음에 임수와 이제 계수가 있겠죠. 계수 다음에 이제 다시 간목, 을목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고 이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이거 양간, 음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기준.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이 양을 물어본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근데 이걸 계속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듯이 뭔가 안 풀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목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이것들은 무조건 양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놈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거, 밖에서. 다시 말하면 성장한다 이 말이죠, 성장. 그러면 지금 머릿속으로 을목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떠나서 이놈들은 전부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이 같은 성향이 있고 병정 이것들은 청년 같은 성향이 다 있다 이거죠. 어린이와 청년. 을목은 청년 같은 성향이, 아니 을목은 항상 어린이. 그러면 간목이 더 성장했어요, 을목이 더 성장했어요? 을목이 더 성장했죠. 을목이 더 간목보다는 더 융통성이 있고 대인관계를 더 잘하고 그래요. 간목은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뻣뻣하게 내 말 안 들어주면 그냥 막 울어버리고 난리치고 막 이렇게 된다. 어린이, 조그만 어린이. 이러면 좀 더 큰. 그러니까 얘는 뭔가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이에요. 1살에서 한 8살까지.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을목이 9살부터 16살, 초등학교, 중학교죠. 그럼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거죠. 뭐냐면 이 세상은 전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친구도 있네. 내 친구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밑에 간목의 단계에서는 어쩌냐면 내가 다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들 보면 이 친구 있죠. 친구 거 물건이에요. 친구 거 장난감이에요. 근데 저도 같이 가. 그럼 같이 놀아라 해. 그 친구 거예요. 친구 거. 이 소속감이 없어. 근데 나중에 자기 건 줄 알고 뭐 떼쓰고 난리 쳐버린다 이거죠. 이 구분이 안 된 것들이 이제 간목이다. 그러니까 간목은 그냥 직선적이다. 나 위주구나. 나 위주구나 간목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악의가 있다 없다? 악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 부모,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얘가 뭐 아주 뭐 머릿속이 복잡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아까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다시 그래 너 따로 사줄게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거죠. 달래는 거죠, 달래. 그러지 막 이놈 시키고 조그만 것이 사람이 못됐네 어쩌네 이런 생각 이야기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한 것들은 전부 어른들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어른들 책임. 근데 이렇게 목화토금수 갑을병정으로 표시했지 여기가 12운송 용어로 말하면 장생, 목욕, 관대, 근록 막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도 결국은 누군가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12신살 같은 데 보면 뭐 여기가 지살, 연살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근데 여기 부분은 전부 내 독립적으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니까 운동선수다 그러면 여기가 코치나 감독이라겠죠? 코치 감독.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선수. 그럼 선수는 저 혼자 맘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코치 감독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라 하더라도 과거에 무슨 뭐 김연아네 무슨 뭐 박찬원네 지금 손흥민이 아니요. 지금도 세계 제일일 것 같죠?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절대 안 해요. 그것들은 오히려 세계 선수니까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거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너 코치 감독 없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전부 코치 감독을 둔다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어떻든가, 뭐 실력이 있든가 없든가 간에 코치 감독을 딱 하나 두고 그 밑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신나게 잘 던지고 있다가 아창 무슨 실수 한번 하면 딱 올라가죠? 코치나 감독이 올라가서 공 바로 뺏어가지고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아웃돼 버리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 이 팀에 있다가 한참 오고 있는데 5월, 뭐 4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팀으로 이렇게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뭐 누군가 물건 사듯이 주고받고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 그것들이 이쪽 애기들의 운명이에요. 밖에 있는. 전부 그 기본은 다 똑같아요. 기본은. 그러니까 누가 있다? 저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죠. 뭐 대리다. 대리에서 나는 무슨 뭐 과장으로 승진했네. 뭐 부장이니까 나 목에 힘주네. 그것도 전부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 위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적 뭐 여기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대기업 같은 데도 그 안에 저 위에 뭐 그룹이 있죠. 모임이 자기들끼리. 응? 뭐 사장 이것들 좀 밑에요. 말 그대로 뭐 기획하는 재벌 그 기획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 사장은 어디로 발령하고 누구는 저놈은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놈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아웃시키고 또 누군가 이놈이 좋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러냐면 사장이 제일 위인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또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뭐 총수라고 하고 그 뭐예요. 결국은 돈의 힘이죠.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대빵인 거죠. 대주주라고 해요. 대주주. 대주주가 이제 사장은 뭐 경영진들에 이렇게 막 임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 결국은 지금 계속 그 사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가 이제 명리 속에 이제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하고 이거를 구분하고 이 음과 이 음을 구분하고 그래서 을목은 음이에요. 을목은 음간이죠. 정화도 음간이에요. 음간이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간이니까. 실내로 들어간다는 말은 뭘 쓴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 을목도 신금, 정화도 신금, 신금도 신금, 개수도 신금, 기토도 신금, 아니 음간인데 이것들이 전부 지금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음간들인데 음간들은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양으로 손발을 쓰는 거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뭘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그러면 조그마한 요 간목, 을목, 이놈 이 목이죠.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도 머리를 쓴 놈 있고 그 다음에 손발 쓴 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나 뭐 초등학생 애들도 분명히 그 선생님들이 보면 저놈은 자꾸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들썩들썩하고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놈이 있고 또 어떤 놈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놈이 있고 있겠죠? 있다 이거. 자꾸 나가려고 하는 놈, 그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차이. 어린이도 청년도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은 어디가 있다겠어요? 동서남북은? 어디에 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상대방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감스럽게 잘 못해. 한국만 예를 들어서 지구를 보면 지구를 이렇게 보면 지구에서 보면 적도를 해가 북반구죠. 네. 그럼 한국은 북쪽에가 있죠. 네. 호주나 뭐 뉴질랜드 여기 남쪽에 있는 거고. 그러면 한국 여기가 한국 있다. 그러면 한국은 또 남쪽 북쪽이 있죠. 그러면 이 서울이란 것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서울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하면 그 대답하면 안 된다. 어디다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해줘야 된다. 그 기준을. 그 다음 서울도 또 강남, 뭐 강북 이렇게 뭐 강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 북쪽입니까? 그럼 이 북한 쪽이 북쪽입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그럼 또 강북이다 하면 또 강북에도 또 북쪽이 있겠죠. 여기 교실에도 동서남북이 다 있다. 그 기준을.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 그걸 잘 못한다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공사 구분을 잘 못해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취약해. 우리 것이 더 좋아야 막 이런 추상적인 것이 놀랄 정도로 발달하고 개인 간에도 어떤 뭐 논리나 이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감정,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친하니까 막 이렇게 봐줘버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걸로 따지지 않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그 사무실에서만 그 관계를 유지하죠. 밖에 딱 떠나면 그냥 1대1 민간인 차원으로 가는. 그게 이제 서양적인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막 너하고 안 만나면 끝이지. 여기 아니면 너가 사장이고 내가 종업원이면 월급 주니까 나는 일을 하지. 내가 저기서 월급을 더 준다고 하니까 나는 거리 옮기지.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인간을 따져는.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영리한데, 한국 사람이 머리는 엄청나게 영리한데, 그러니까 영리한 거 초등학교 때 보면 뭐 과학이라든가 수학 같은 세계 무슨, 그 경시대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고 없어져 버려. 그것이 아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두뇌 자체는 엄청나게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똑똑한 놈도 나오고 인맥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키워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명리 공부도 힘들다 지금 그 말이에요. 명리 공부도 그 기준을 분명히 딱 상대방한테 물어요. 자, 서울이 남쪽이 북쪽이 물어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다시 물어봐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TV 토론에 나와 있는 그 잘난 사람들 있죠. 방송에 보면 틀린 게 보면 뭔가 나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도 시끄럽게 저기도 시끄럽게. 자기들은 알지도 못해. 북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뜬 소문 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나 내가 아는 내용이나 똑같아. 그냥 우리도 똑같이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하면 그게 우리나라 보도되면 나도 그걸 알고 그 사람들도 그놈 보고 또 와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이 기준이 항상 어디다 두냐. 그래서 명리를 할 때 항상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기준이냐 이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어디냐면 이건 많이 봤죠? 음양이에요. 음양. 음은 뭐죠? 음은? 어디서 어디로?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잘 안 풀어지면 다시 이 기본으로 돌아온대. 자, 어떤 사람 사주를 봤더니 을목 있고 뭐 경금도 있고 무슨 신금도 있고 무슨 정화도 있고 그러면 요거는 양간하고 음간이 그럼 섞였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바뀝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 사람 많아요. 이 팔자가 신강입니까? 신약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요거는, 그럼 이거는 아닙니까? 바뀝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 이거죠. 다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여는 정화를, 병화를 이렇게 고쳐놓고 보면, 예를 들면 일간이 이거다. 그러면 일간 자체는 양간이죠. 근데 양간인데, 양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간대. 경금 자체를 우리가 천간을 또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돼. 천간을. 음양 다음에가 뭐가 있어요? 오행과 지지가 사계절이라겠죠? 그 다음에 오행이 뭘로 가요? 천간과 뭘로? 지지로 간다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이 천간이 나왔죠? 천간. 그러면 이 천간이 아까 칠판에 썼듯이 경금이면 봄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이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경금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놈이나 이놈이나 응축하강이죠. 을목도 응축하강인가요? 맞는가요? 요놈은 안에서. 이거는 밖에서인데 이게 응축하강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응축하강. 응축하강이니까 키가 더 크겠어요? 적어지겠어요? 겉은 단단해요. 딱딱해지죠?
속은 을목이니까 부드러워진 거예요. 목이 원래 부드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골다공증 생각을 하겠죠. 가을에 나무들을 다 봐봐요. 속은 텅 비어가지고 다 꺾어져 버려요. 이렇게. 가을에 풀들 같은 건 전부. 근데 겉은 엄청나게 단단해. 질기고. 근데 이렇게 꺾으면 다 꺾어지는 거예요. 큰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톱질을 해보면 속은 부드러우니까 껍데기만 그렇게 단단하게 보이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응축하강. 근데 이놈은 어디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 팔자를 가지고 이게 실례입니까 실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너는 기준이 틀렸어요. 이게 경금이 을목이니까 이놈은 정제죠. 정제. 맞죠? 정제는 이 사람은 어디서 써야 된다?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쓰면 밖에서 안으로. 정제는 밖에서 안으로. 그 다음에 이놈은 겁제죠. 그럼 너 상대 너하고 경쟁자 상대도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아까 응축강강인데 이놈은 뭐죠? 상승확산이에요. 확산. 상승확산. 근데 너의 겁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예를 들면 정화가 병화를 보면 사람들 그냥 겁제가 있네. 겁제가 있으니까 너는 큰일 났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화는 어디서 어디로? 안이죠. 안. 이게 더자를 붙였죠? 더 응축 더 하강. 이거 전공이에요. 정화는. 정화는 촛불이라 해갖고 조그만 해가지고 그거 전문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럼 병화는 뭐예요? 병화는 더 확산, 상승이죠. 이거를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겁제는 이런 식이고 이런 식. 그러니까 이놈들하고 나는 이렇게 좀 소극적이에요. 이놈은 엄청나게 적극적이죠. 나는 그냥 실속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실속. 이놈은 허풍이 심한 거예요. 허풍.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나는 조심해야지. 특히 병화가 힘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죠. 임묘진 사오미가 되면 나는 요놈들은 무조건 피해야지. 둘이 맞붙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경금과 신금도 이렇게 요거는 상승 확산이에요. 어디서? 실내에서. 실내. 그러니까 이놈은 실내고 요것도 아니 실내고 그다음에 이 병화는 뭐예요? 요거는 병관인데. 병화는 양간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요놈은 밖에서 쓰는 거예요. 평관은. 이 평관은 이 사람은 밖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를 가지고 내 팔자를 가지고 실내인지 실외인지 말해 주시오. 말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물어봐야 된다겠죠. 기준을. 네가 알고 싶은 게 뭔데? 너는 어떤 부분은 실내에서 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실외에서 쓸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실내, 실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운이 중요해요. 일단 원국에서 보면 여기가 자 병오다. 병오다. 그러면 이 정화는 이 겁제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논리적인 사람이. 왜요? 이렇게. 학문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놈은 제왕이고 너가 태어날 때 이미 너 팔자 그릇이 그렇게 돼 있어. 너는 겁제를 못 이기게 돼 있다. 팔자 그릇이 태어날 때 이미 너는 채송하고 그러니까 한 놈은 해바라기면 채송하는 해바라기를 키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태어날 때 너 안 된다 이 말이야. 태어날 때 너는 정하고 네 친구는 병하다 그러면 그릇의 크기가 이미 틀려버려. 너는 한 애기는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고 한 애는 병화는 어디서 근무? 대도시에 근무하는 거고. 응? 한 애기는 똑같이 술집을 한다. 그럼 한 놈은 밤에 누가 밤에 해요? 밤에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낮에 해야 되고 이 속성을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친구 따라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내 중심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무슨 아파트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건 친구 몫이고 부러울 수가 없는 거죠. 명리를 하면 저는 원래 그런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사람 있죠. 친구는 됐는데, 누구는 됐는데, 왜 나는 따라서 했는데, 친구가 땅 사니까 나도 같이 샀는데, 응? 친구는 또 재미 보고, 나는 막 20년, 30년 계속 묶여가지고 그 자리에 팔지도 못하고. 그것이 뭐 때문이다? 타고난 자기 개인의 팔자 때문이다. 나는 정화야, 정화. 그러면 스케일이 크다, 적다? 적으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속 있다, 실속. 이미 조그마한 이걸로 태어났는데 어쩔 거냐, 이 말이죠.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겠죠? 크다고. 이거는 실속이 없네, 실속. 그냥 허풍, 겉모습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태양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촛불로 살아야 되는. 태양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화로불 같이 이렇게, 날로. 전부 조그마한 것들이. 이것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 그러니까 이렇게 딱 태어난 사람은 절대 정화하고 붙으면 안 된다. 근데, 정화하고 붙은 게 아니고, 이 병화하고 붙으면 안 되죠? 이 정화가. 그럼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자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어쩐가요? 그러니까 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월지가. 언제 태어난 순간, 그 순간이 딱 따라서 요 놈은 뭐가 되면 태. 그러니까 절태양, 조금만 해가지고 이 놈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다 이해됩니까? 네. 요거는 힘이 없고, 요 놈은 정화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정화가 엄청나게 제왕으로 힘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화려하거나 크다 그런 건 아니다니까. 이미 그 속성 자체가 조그만하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것이 사람들이 야 이때 로광세로 운이 엄청나게 좋다 하면 그때 내가 시골에서 그냥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좋았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시골에서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인정받고 잘 나갔다 이 말. 근데 뭐 잘 나갔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뭐 국무총리 상 하나 받은 게 다요. 그 종이 하나 받은 게 다요. 이렇게 이제 또 하는 거죠. 잘 나간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막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은. 근데 명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토끼풀로 태어났기 때문에 토끼풀이 엄청나게 잘 크고, 건강하고, 아픈 데 없고, 그러면은 행복하다. 잘 산 것이다. 명리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 되게 언제 나는 돈 벌까요? 언제 나는 뭐가 확 그냥 세상에 이름을 날릴까요? 여기에다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추고 명리 공부를 한 사람도 그러고 또 보러 온 사람들도 그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한번 솟아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다시 고쳐주는 것이 명리 한 사람들 역할이 돼. 아까 같이 촛불이 나쁘다, 좋다? 면도칼 내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면도칼이 진짜 면도할 때는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 면도할 때는 진짜 면도칼이 필요한가요? 200원짜리 막 이런 것들이 일회용이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식칼을 갖다 줘도 이게 안 된다 이 말. 그때 딱 필요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알차게 잘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알차게 실속 있게 진짜 장사 잘하는 식당, 장사 잘한 뭐 상담, 장사 잘한 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요새 같으면 인터넷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인터넷 자체가 의무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은 그 대양의 시기에서 사람들이 의무 시기를 실속으로 바뀐 거예요. 요새 그 젊은이들 변화 보고 제가 놀랐는데 저 때는 사범대를 다니면 사범대가 여학생들이 많고 남자들은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애들이 학교 때 뭐 공부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남편을 어디서 고른다? 전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쪽이 다 자기 남편으로 생각.
그러니까 동료 교사, 남자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 저 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뭔가 알아주는 그런 직장, 직업, 그걸 가지면 이제 폼나는 거고, 잘했다, 이렇게 되고, 그냥 동료 교사들하고 결혼한 애가 있으면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떤다? 지금 애들은 그래 안 해, 지금은 실속을 따지면. 소 뭐라 한가요? 작지만. 이게 저도 뭐예요. 뉴스나 이런 데 보고 알았는데, 이 단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얼마나 이게 말 그대로 현명해졌냐,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소위 잘 나가는 좋은 직장, 직업, 이거를 가진 애들하고 결혼했을 때 본인한테 이제 나중에 닥치는 거예요. 밖이 화려했으니까 실속은 있더라 없더라? 없어. 본인한테 되니까. 그때는 한때, 그럼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죠. 그때는 자랑했잖아. 신나게. 그때 이미 봤기 때문에 너는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거지. 네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한테 그때 자랑했냐. 그때 덕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수해야지, 그거를. 반드시 그 자연은 음양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다시 말하면 이 명리가 추구한 것이 행복이라 했죠. 이거 엄청나게 현명하게 애들이 이제 변했다. 현명한 애들이다. 크게 사업한 거 이놈이 그냥 한 번에 갈 때는 가버리더라. 그것이 편을 쓰고 흉을 쓴다겠죠. 편자가 붙은 것들 있죠. 편관, 편인, 편재, 흉신, 길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거 옛날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근데 지금도 뭐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흉신이 뭐냐면 상관하고, 편관하고, 또 뭐예요? 아까 무슨 양인이나 이런 거라고. 또, 살상, 효, 인, 이렇게 말하죠. 편인, 이렇게. 이런 것들을 흉신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의 삶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명리 처음 이야기한 사람도 이 잘 나가고 이런 삶이 별로 좋지 않다. 하고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이 길신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파도 없이 잔잔하게 가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의미가 옛날 사람들한테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동쪽에가 있어가지고 간목의 나라라 갔는데 이런 걸 엄청나게 좋아한 거예요. 내세우기를. 너는 몇 평이냐? 34평. 에이, 나는 35평이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좋아한 거예요. 치열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그렇게 좋아했다가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왔다 갔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타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끼리 아직도 이제 해외하고 교류가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는 거죠.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으면 경상도는 지금도 경상도 말 엄청나게 세게 쓰고 전라도는 전라도 말 세게 쓰고 충청도는 충청도를 쓰겠죠. 근데 지금은 방송이나 교통이 너무너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물타기가 돼버린 거, 물타기. 서로 간에. 그것이 별것 아니네. 윗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먹었다.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옛날에 그거를 지역감정 이용한 게 많았잖아요. 지금 지역감정이라는 말 상당히 들어갔죠? 옛날에는 엄청나게 정치인들이 막 선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믿었어. 왜?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막 섬뜩한 그런 지역감정도 막 그 당시 했죠.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뭐 그거 아니대. 좀 거짓말 했구만. 저것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물타기가 됐다. 물타기. 그래서 명리는 결국은 뭐냐. 자기 그릇에 맞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 다음에 좀 행복. 나만의 행복.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하면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이에요. 마음이 편한 거. 돈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뭐가 행복이다?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 그것을 찾아가는 이제 학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만일에 편관을 쓰는데 이 사람은 편관을 어떻게 쓰냐면 병화같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평관을 이 사람은 쓴데 어디 저 시골에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다. 이렇게 쓸까요? 안 쓸까요? 어? 병화니까. 이 사람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병화인데. 병화가 뭔데요? 병화가 더 상승, 더 확산이잖아요. 폼 재고 싶다, 안 재고 싶다? 병화는 폼 재고 싶다니까. 정화가 아까 같이 시골에서 구석지 박혀가지고 파출소에서 경찰, 그런 사람이 정화가 하는 것이고, 병화는 뭐다고요? 병화는 병화는 화려하게 뭔가 더 확산, 더 상승하고 싶은 거죠. 폼 내고 싶은 것이 정화예요, 병화예요? 폼 내고 싶은 병화니, 병화. 그럼 우리가 청강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확산, 더 크고, 근데 실속은 없어. 그래 좋아. 나는 폼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신이 나는 거지. 집에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집에는 이제 못 들어온다. 실속이 없네.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다음 골치는 갈수록 아파지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막 좋아하잖아요, 지금. 자, 뭐 우리 집 아들이 뭐 누군가가 이렇게 승진하고 이번에 뭐 고위직으로 갔다 하면 자랑하죠. 그러면 너는 그래, 그 자랑한 걸로 덕을 봤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쩐다? 손을 봐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애기의 어떤 배우자가 좋은 직장, 좋은 뭐 대학교, 좋은 뭐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자랑할 만하다 하면 감수를 해야 돼. 둘 다 취할 수는 절대 없는 자연의 법칙에서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엄청나게 뭐 어떤 애가 왔는데 나한테도 잘해. 그럼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두고 보면 좋고 예를 들면 잘 나가고 그러면 그 일에 바쁘는 거죠. 정신없이 그쪽으로 자기 막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발전을 위한 거는 결국 남에게는 이제 소홀히 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항상 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 12운송 하는 거. 자, 병화는 힘이 있다 없다? 이거는 화려한 걸 좋아하죠. 병화의 속성은 더를 붙여요. 상승, 더 확산. 더 상승하고 더 확산한단 말은 더 화려하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더 높아지고. 그것은 네 마음이에요. 마음. 저 병화가 평관이에요, 정관이에요? 뭐가 있어줘야 돼요? 일간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은 뭐냐면 일간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말했죠? 일간은 정제인지 식신인지 이거를 구분해주는 기준점이에요. 일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일간이 뭐예요? 나 일간? 나 신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그건 일간이고, 일간이 예를 들어서 자 신금이니까 신금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일에 간목을, 그러면 이 사람은 재성은 어째요? 이 사람은 재를 상승 확산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관은 뭘로 쓰는 거예요? 관은 더 상승, 더 확산은 완전히 폼나는 걸로 쓰는 거예요. 일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간하고 그냥 단지 이 사람이 일간은 신금이니까 꼼꼼하고 아주 치밀하고 이렇게 잘 자른다 안 자른다? 판단력이 탁탁 결단을 잘 내리고 그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늦가을의 서리빨 같은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은 관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확산, 더 상승. 그런데 누가 좋아야 되냐? 운이 좋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주가 이제 쉽게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인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더 관의 그릇이 커요? 태어날 때 이런 두 개의 사주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응? 태어날 때. 그럼 이 사람은 제왕이죠. 관이 제왕이에요. 정관이. 이 사람은 관이 뭐예요? 장생이에요. 그러면 장생이 더 커요? 이놈이 더 커요? 장생은 애기. 청관을 써, 관은. 관이니까 너는 무조건 공부해라가 아니고
관에 대한 생각이 많죠. 관이란 것이 뭡니까? 뭐라겠죠? 정관이. 정관은 법과 질서 이렇게 말했죠. 관이 있는 사람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집행하는 그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놈이 청년이라면, 어린이라면 방향을 유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법과 질서, 정관이 저렇게 발달했는데 아이디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디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단 말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디어는 누가 좋다겠죠? 상관이 좋은 거예요. 이 정관과 상관은 정반대쪽에 있어요. 근데 상관은 저 질서를 가능하면 안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않아야 돼. 상관은. 그래야지 창의력이 나온 거예요. 새 것이 만들어져, 새 것. 그러니까 정관이 이렇게 센 사람이 머릿속에, 천간이니까 마음속에 정관이 가득하죠. 이 사람이 친구가 가니까 나도 어떤 디자인 학과에 가서 예술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놈은 뒤떨어진 거예요. 교수가 시키면 시킨 대로는 하는 거예요, 시키면. 근데 지 창의력이 없는 창의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윗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모방을 잘해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그럼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한 직업은 뭘까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조직 속에. 조직이란 거는 뭐냐, 위에서 아래까지 쫙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그게 조직이에요.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막 이렇게 안 들어버리면 그 조직은 엉망이 돼버리죠. 그런 면에서 저 사람은 조직 생활을 하면 좋죠. 그럼 이건 정관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이놈은 장생이죠. 근데 머릿속에는 똑같이 병화죠. 계급이 누가 더 높다? 태어날 때 주어지는 시간표가 이놈이 정관이 더 훨씬 큰 거예요. 이놈은 제왕이니까 자기가 혼자 독자적으로 아기 때부터 딱 들어갈 때부터 뭔가. 근데 이런 그 팔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놈은 어디 가나 감투를 맡은 거예요. 학생도 감투 맡고 무슨 동아리 가도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이놈은 그런 거 안 시키고 나도 병환데 계급이 그러니까 더 낮다. 더 낮은 쪽에서 이제 지부장을 하는 거죠. 지점장을 하는 거. 이놈은 더 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팔자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만일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보는 게 좋아요? 관으로 보내야지. 관. 일단. 조직이 큰 데로 보내면 좋지. 근데 이놈이 아까 말했듯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더 힘이 크죠? 야, 이놈아, 뭔 헛소리 하냐. 내 밑에서 같이 농사 짓고 이놈 땅 다 네가 가져, 나중에. 그럼 지방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데도 또 농업 그런 거 있죠. 농협. 거기서 또 지가 지부장, 조합장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 이거지. 거기서. 그 조직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통하다 이거예요. 성격 자체는 신금이고 간목이고 을목이고 일간은 막 그러겠죠. 근데 순하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의외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이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어. 성격도 그렇게 안 해. 근데 감투를 계속 맡고 다니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까? 네. 요것이 더 그릇이 크다. 요놈이 작다. 근데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행복한 게 좋아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요놈은 왜 더 큰 놈을 맡았단 말은 결국은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골치 아프다.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윗사람 보호를 받으면서 정관이니까 위에서 뭔가 시키면 시킨 대로 이렇게 해주면 그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주 팔자 원국 태어날 때 주어지는 시간표고 뭐가 또 중요하다고요? 운이 중요해요. 이렇게 태어나봤자 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엄청나게 크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놈 보통이 아니네 아니네 해가지고 이미 초등학교 때 찐을 빼버린 거예요.
야구 선수다 하면 초등학교 때 뭐 최고상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에서 스카웃을 하는데 저는 중학교에서 지금 최고 1위니까 뽑아가는. 그럼 내놓으면 그냥 무조건 이기니까 찐을 빼버려. 그럼 진짜 해야 될 30대 40대 뭐 프로야구 이때 가서는 맥을 못 써버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하다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언제 잘해야 되면 고등학교나 이때 잘해야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 때 촌놈 마라톤이라고 하는가요? 촌놈들이 마라톤을 하면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 죽으라고 달려버린 거예요. 힘을 빼갖고 한 몇 킬로 가다가 아이고 헥헥 해갖고 빠져버린. 마라톤은 너무 긴 인생은 먼 마라톤이니까 저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30대 40대 50대 이게 여기서 내가 승부를 본다고 계획을 세워야 돼. 근데 촌놈 마라톤 어쩐다? 초반에 아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죽으라고 잘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냐. 서서히 선두 그룹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진짜 해야 될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때 쫙 힘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회에 탁 어디 첫발을 잘 디뎌야 첫발을 잘 디디면 거기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계속 놀 거예요. 그 0점 몇 점 차이로도 합격하고 불합격하냐 그 순간에 그에게 운명이 이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평생이 바뀌어져. 근데 지금 현재 부모들 젊은 부모들이 어쩐가요? 초등학교 때 찐을 빼버린 거예요. 유치원 때 찐을 빼버린 거예요. 누가 누구 학원 많이 다닌가 시합할까? 너는 3개, 나는 4개, 나는 5개인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저도 되게 많이 봤죠. 뭐. 자기가 무슨 전문가나 되는 것처럼 뭐 시간표 짜갖고 와가지고 뭐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저는 뭐 한숨이 나온 거예요. 이미 틀렸구나 이러면 애기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초등학교 때 힘을 빼고. 그래서 이런 애도 아까 말했듯이 이거 기본 자질이 있는 거예요. 기본 자질은 어디 가나 관에서 대장노를 하는 거예요. 요놈 그 위에 있고 지점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지점장도 좋고 그냥 대리의 승진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 기분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번에 승진해갖고 엄청 기분 나쁘네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그게 내가 이랬으면 자 대리에서 무슨 과장으로 승진했다 하면 그 얘기가 오면 나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 못해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단계를 다 자기가 아니까. 그러면서도 주변에 봐봐요. 기업 같은데 특히 나는 언제 지금 현재 잘릴지 몰라 막 이러면서 다닌 거야. 언제 중간에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자기 그릇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신히 목이 딱 붙어가지고 탁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그럼 상승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결국 자기 기분이 좋은 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자기한테 사는 맛이다. 이거 사는 맛. 그런 것 추구를 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돼 있다 해도 이제 여기가 월지가 오니까 이 사람은 순행이든 역행이든 이 사람 최고조로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요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있다는 게 보입니까? 왜 그러냐면 요놈이 제왕이니까 운에 의해서 더 이상 높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순행이다 해도 이제 운이 미신유술 있으면 30대 40대 때 신유술 막 이쪽으로 이렇게 갈 텐데 신유술 해자 쪽 그럼 결국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도시에 있다 다시 말해 아까 촌놈 마라톤이라 처음에만 죽으라고 저놈 1등 누구요? 했더니 그냥 한 1km 후에 없어져 버린. 근데 이 밑에 있다가 요놈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조는 물론 못 오르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사주도 있다 이거죠. 애기 사주가 자수성가 사주다. 이놈들도 일종의 그런 사주예요. 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죠. 근데 애기 사주가 만일에 이제 애기 사주가 자수성가 사주란 건 일간 중심으로 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병화다 병화. 그럼 5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런 사주도 있다 믿죠? 그럼 이렇게 생기면 어째요? 와
좋다. 이런 것들 일종의 너 혼자 잘났다. 자수성가사주다. 이게 자수. 그럼 자수성가란 말은 뭔 말일까요? 고생이고 힘들어.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자수성가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전에는 근데 부모가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이놈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쩐다? 서서히 시들어. 애기가 태어나니까 부모는 이제 시들어가는 거야. 뭔 일이 계속 안 되는 거야. 요놈이 너무 잘난 놈이 한 놈이 있어가지고, 응? 태양이 이렇게 뜨거우면 주변 사람들이 어쩐다? 전부 도망간다. 그럼 여기서 어머니는 뭐죠? 목이죠. 어머니를 인성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목이죠, 목.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목은, 그렇죠. 힘이 없어지죠. 너무너무 뜨거우면. 그러면 아버지를 보통 뭐라 그러죠? 재성이라 그래요. 재성. 아버지를 볼 때는. 그러면 여기서 금이죠. 금. 그럼 태양이 이렇게 뜨거우면 그냥 오행적으로 말할 때는 금이 뭐 녹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똑한 놈이 하나 우리 집 애기가 엄청나게 똑똑히 자랑할 것이다. 아니다? 되게 무서워요. 아까 말했듯이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뭐 공부 잘하는 못하는 애 남보다 앞서가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주로 중고등학생을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와서 그 소리 엄청나게 많이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그럼 전 속으로 초등학교 때 모든 사람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잘하면 뭐하니? 그렇게 막 쫓아오고 막 이렇게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건 엄청난 문제, 결국은 독립심을 잃고 명리에도 근데 나중에 전부 그대로 이렇게 다 반영이 된다. 이거. 그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그대로 글자로 표시해서 명리를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글자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겠죠? 글자를 보면서 자연 현상을 쳐다본다 이거죠.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 말했죠? 자연의 변화를 뭘로 표시하니까? 글자로. 청강과 지지로 표시했으니까. 청강과 지지 글자를 보고 뭘 읽어야 돼요? 자연의 변화를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청강과 지지를 보고 청강과 지지 글자에 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죠. 가보다. 그러면 간목이니까 이게 다시 자연의 변화로 오면 간목은 시작이죠. 그다음 오는 여름이죠. 한여름. 그럼 한여름의 시작의 기운은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12운송으로 이거를 사지라 그래요. 병사. 이제는 너는 은퇴해가지고 이제 시들기 시작한다. 간목은 너는 이미 빠졌어. 병화가 여기 5에서는 제왕이 이르니까.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근데 이거를 보고 이 글자를 막 분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간목이 여기 밭전자가 들어있죠? 또 침이 하나 여기 달려있죠? 오는 또 그리고 이놈 가지고 막 신사를 만들고 온통 이렇게 가버려요. 가보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가보란 거는 뭐냐면 한여름에 간목이 있던 거예요. 간목은 시작이에요. 간목은 확산과 상승이죠. 간목은 아까 마치 어린이가 확산과 상승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것만. 근데 그러면 저놈은 언제 힘을 받아요? 임묘진에서 힘을 받죠. 임묘, 봄철에. 그럼 봄철에 엄청나게 특히 묘월에 제왕일이라고 힘을 받죠.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 어떨까요, 이놈이? 쇠, 병, 사, 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은퇴할 거예요. 퇴근한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축 처져요, 안 처져요? 우리가 한여름에 그 나무 이파리들 어쩌죠? 축 처져갖고 있는 꼭 그 모습이에요. 저 간목은. 그럼 추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진력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너는 이제 그대로 가야 돼. 그 처져 있는 것이 또 더 막 커지거나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이놈이 이파리가 시들어가지고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걸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저 감목이 재성이에요, 관성이에요? 그렇지, 일관에 따라. 그때 이제 우리는 이 감목이 뭐냐, 연원 가지고 그렇게 이미 다 분석을 해놓고, 저 사람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자, 저 사람 일간이 신금이다. 그러면 감목은 정제죠? 저 사람 일간이, 그래서 임수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식신이죠. 이 사람은 일간은 기준점이에요. 일간이 감목을 식신 활동을 물어봐.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에요? 키우는 거, 상승 확산이죠.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때 무조건 친구에 따라서 같이, 친구가 일이 좋다고 하니까 가서 오면 이거는 실패하기 엄청나요. 100명이면 몇 명은 이제 또 잘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 감목을 속성하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감목은 이렇게 상승, 확산하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겠냐면 이 사람이 교육 일을 하면 좋다, 안 좋다? 어린이를 키우는 교육 일을 하면 좋다. 그러면 교육인데, 예를 들면 사람을 키운 거는 교육이라고 하고, 식물이나 이런 걸 하면, 농사를 짓는다 하면 이것도 좋아요, 이제. 씨를 뿌린다, 이런 것도 전부 씨를 뿌려가지고 키워내는 일은 다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건축업을 해도 괜찮다 그래요. 건축업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세우고 높이 올리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도대체 몇 층짜리냐, 그것은 이 감목 힘에 따라 달려있죠. 갑인 하면 엄청나게 높이 치솟아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같이 뭐 갑진 하면 쇠에 이르러가지고 올라가다 멈춰버리니까 그 층수가 낮다. 그러면 여기가 갑인이다 하면 이 교육 같은 데서도 쫙 밀고 나가니까 오히려 어린이 같은 애들이 맞겠죠. 밀고 나가요. 추진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교육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갑인이니까 인 자체가 뭐예요? 인묘진. 이거 봄이고 어린이인데 이거는 가장 새싹이다 이 말이죠. 새싹. 이 노래는. 그래서 가장 꼬맹이들한테 이렇게 맞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임수가 감목,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하면, 그래, 네 새로운 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이 감목에 해당한지 아닌지, 그 다음 또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대운의 흐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대운이 여기에 신유술로 마침 가고 있더라. 여기가 뭐든 간에 결국에는 신유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결국엔 신유술이 중요하다겠죠. 그럼 신유술에서는 뭐가 힘이 있어요? 경금과 을목이 있죠. 경금과 을목이 힘 있는 거예요. 경금과 을목. 그럼 이 간목은, 이 사람은 새로운 일 해보고 싶은데 운이 신유술로 가. 그럼 너는 하지 마라? 절대양이에요. 절대양.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근데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 지지 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절태양으로 가요. 절태양. 그럼 절태양은 말을 해줬죠? 절태양.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 안 보인 데서 사업을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어디 산속이나 어디 뭐 바닷가나 뭐 시골에서, 시골도 이렇게 뭐 면이나 이런 소재지 말고 저 어디 변두리에서 얻는 사람도 되게 많다. 식당을 한데도 엄청나게 어디 산골에서 얻는 거 봤습니까? 있어요. 산골에서. 저기 그 광주에서 가까운 데가 정읍에 정읍에 무슨 소고기가 엄청나게 옛날에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까지 막 차 타고 갔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는. 뭐를 하냐고요? 소고기 그냥 식당들이 그 동네가 완전히 시골인데 거기가 뭐 한 20개 이상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관광 산내면 막 거기 있죠. 정읍에. 근데 거기에 그때 그 뒤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또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서비스가 이제 엉망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온가 봐라.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 또 똑같이 느끼겠죠. 그래가지고 시들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는 저는 안 가는. 근데 제가 어쨌든 다닐 때는 막 관광버스가 어디 서울에서 오지고 막 거기까지 온다. 그래 거기 그 시골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어디 대도시 중심과 같이 막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절태양이다 그 말이에요. 절태양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